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들어간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IoT를 가지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떤 것을 개발해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세종센터가 IoT를 채택했는지 그 사례가 추진 과정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900 작년 14년 10월 10일 날 대전 센터가 개소하는 동시에 VIP께서 그러면 세종센터는 뭐 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세종센터는 탐청사가 들어왔고 주변에 있는 둘러싼 그 농민들은 땅의 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시려고 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한번 농사를 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SK하고 그 다음에 VIP하고 세종시장님하고 주변에 있는 각계 부처 장관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세종을 그러면 IoT를 가지고서 6개 과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가지고 하나 태양광,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스마트팜, 로컬푸드, 영상보안, 스마트러닝. 이래서 2014년에 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팜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냐면 현재 비닐하우스 농가에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비닐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여가 생활을 하고 트레이닝을 같이 해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SK는 이 무선 와이어리스 망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동통신망을 활용해서 스마트 앱을 통해서 좀 더 IoT와 접근한 새로운 기능을 한번 적용해보자.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원격 개폐제 이런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 국내에서 되고 국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농사를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6개 저희들 과제가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연동면에 같은 특정 지역 마을에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100대를 설치해 주었고 현재까지 그걸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민들은 좀 더 그 효율적인 영농을 할 때 뭐가 좋아졌냐 해가지고 농식품부가 저희들 조사한 결과는 생산성이 22% 향상돼 있더라. 그 다음에 노동력이라든가 원가 절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감됐더라 해가지고서 서울대학교 의뢰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로컬푸드입니다. 세종시에는 농민들이 5,600가구 농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현재 그 가운데 유통마진을 빼고 좀 더 농민에다 효율적으로 그 부분 생산 단가를 높여가지고 소득 증대로 기여해 줄까 해서 1차적으로 세종시에서 5,600 농가 중에 300 농가를 결성해 가지고서 그것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된 생산자들이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접 납품을 합니다. 요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소매, 도매 그 유통구조가 있는데 이걸 싹 뺀 상태에서 이 생산자가 직접 로컬푸드 직매장을 납품을 하고 당일 생산, 당일 출하, 당일 수거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가장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삼청사 내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14,000명이 세종시로 입주했습니다. 그분들은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시는 사람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작년 14년에 일일 방문객 수가 한 934명이고 현재 2016년 정도 되니까 한 1,200명이 하루에 방문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딱 살 만큼만 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핸드폰 앱을 통해서 생산자가 핸드폰 앱을 통해서 내가 출하한 물량을 가지고 판매 수량을 핸드폰 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서 내가 핸드폰에 출하한 물량이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스스로 자율 출하를 하는 겁니다. 많이 출하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당일 수거하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당일에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양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에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한테 앱을 만들어줬고 자기 스스로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투트랙으로 관련된 생산자 직접 납품하다가 나중에 작업할 때 물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있는 관리하시는 운영자들이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통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일 매출이 현재 한 8억 정도 한 달 매출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지능형 영상보안 같은 경우 뭐냐면 이 부분의 비닐하우스 단지 초원입니다. 이 단지 초원에 관련돼 가지고서
대부분 도둑들이 많습니다. 내일 출하할 거 물량은 비닐하우스에 놓다든가 이 안에는 농업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싣고 가고 그런 사태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에다가 지능형 영상 보안, 우리 얘기해서 CCTV라고 얘기하죠. CCTV를 설치해 줍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걸리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모션이 움직일 때마다 지능형 영상 보안은 그것을 촬영을 합니다. 촬영한 것은 한 달간 촬영해서 그 한 달 내에 도난이 방지됐다, 발생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주고 그건 최종적으로 잡아내는 것은 경찰서에서 잡아내게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노숙자들 또 하나는 그 학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번한 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안에서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이 그냥 놔두라고 그런 경우 사례가 많습니다. 연동면에 현재 이게 전체 지능형 영상본이 50대를 설치해 가지고 마을 지킴이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러닝은 현재 세종시는 도시는 성장하는데 농촌을 쇠퇴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다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교육을 런칭시켜 가지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의 질을 좀 높여줄까 해가지고 스마트 러닝을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연동초등학교에 대해서 3학년, 5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간단히 스마트팜이 뭐냐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학원에서 말씀드릴 때 2 더하기 3은 5다. 5라고 답을 딱 내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학원의 강의고 이 스마트 러닝 하는 로봇 코딩은 내가 2와 3을 로봇 코딩을 시킵니다. 로봇 코딩을 자기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짜가지고서 그걸 프로그래밍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된 걸 가지고 로봇 RD와 알버트에다 인식을 시킵니다. 인식시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맞으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박수를 치고 틀리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 연동초등학교로 수업을 시작했고 그 2단계는 세종시 교육자 대상 그분들은 세종시 교육청도를 하고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서 일정 부분 저희도 수업을 이주시켜가지고 세종시에 있는 학교 가가지고서 이 로봇 코딩 교육을 한번 해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30명 교사를 양성했고 그 사람들한테 로버트와 RD 2개를 줘가지고 현재 세종시 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종시는 한 사람당 투자비 학생들 투자비가 전국이 제일 높습니다.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3,300만 원 정도가 한 학생들에 투자를 하고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현재 33.5세입니다. 세종시가. 그래서 현재 세종시는 ICT가 세종시 내에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젊은 층에 있는 더 젊은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경단녀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다른 데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격려 단정 여성들을 발굴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교육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기술 테스트베드인데요. 이 테스트베드는 SK가 농업을 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ICT는 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 IoT와 ICT를 어떻게 결합시켜가지고 농업을 효율적으로 할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개발 검증된 장비를 제공해주고 ICT 플랫폼을 만들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와 전시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교육하고 컨설팅 부분은 대부분이 농식품부라든가 농정원, 농업기술센터 그런 농진청 그런 사람들에서 전문적인 강의라든가 그런 교육을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ICT 융복화 기술의 테스트들을 만들어줘 가지고 귀농, 귀촌 그런 사람들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한번 시켜주자 해가지고 정부와 산업 그 다음에 우리 기업 전담 기업 같이 합동으로 현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마을은 잘 입을 수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치해가지고 나온 그 태양광 에너지를 되팔아서 한전의 되팔아가 나온 수익금을 그 마을에 줘가지고서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해서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건 사업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 태양광 에너지 타운에 대해서
마을 17개 마을에 3kW짜리 17개 설치했고 그 두레 농장이 15kW 1개.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세종시가 부지를 지원하는 명각산업단지 주차장 부지에 300kW짜리 설치해줘 가지고 그 나온 수익금을 연동면에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연동면 자체적으로 마을의 수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하고 있는 게 SK 전당기업에 가서 그럼 세종시에 어떻게 했느냐. 조그만 두레 농장에 2,500평 땅. 그래서 2,500평 땅은 뭐냐. 세종시가 땅을 빌립니다. 2,500평 땅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복합적인 창조마을을 구성해주고 IoT를 한번 넣어주자. 그래서 그때는 스마트팜, 로컬푸드, 태양광, 진흥형 영상보안 현재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안에 스몰 창조마을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5월달 오픈했고 정상적으로는 6월 30일이라든가 그 이후에 세종혁신센터 1주년 행사를 아마도 센터장 생각이 여기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형 영상보안이라는 영상보안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영상정보. 신농사시설, 농사직설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사시설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SK는 ICT를 자르고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핸드폰 앱을 통해서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들이 요 티맵 서비스입니다. 티맵. 맨 처음에 초보 영농인이 내가 무엇을 할까? 토마토를 한번 해볼까? 여기 핸드폰 앱을 통해서 작목 선정하면은 내가 토마토를 짓겠다는 토마토 앱을 들어가서 거기 클릭해 들어서 그럼 토마토를 짓는데 내가 비닐하우스 질 것이냐 아니면 노지를 질 것이냐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비닐하우스 한 동 짓는데 얼마 계략적 금액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건 재배 일정 내가 묘종을 심어서부터 해가지고 내 수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 요런 쭉 해가지고 카테고리 해가지고 라인을 따라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판매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농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해보자 해서 1차 버전이 한 6월 30일 정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농정원 같이 검증을 통해서 이게 괜찮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이 신농사직설을 플랫폼을 가져가서 농민들, 즉 귀농이라든가 현재 농사를 지신 농민들한테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런칭할 계획입니다. 세종 센터는 크게 대전은 ICT지만 세종은 같이 가지고 뭐냐면 농업을 살리자고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 미래부, 그다음에 산자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 한번 세종센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벤처를 3개를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의 아크화재 감지 시스템은 나래 IoT 연구소가 들어와서 현재 아크화재 감지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현재 테스트가 끝나서 현장에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2.0 개발과 사업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 국내에 그 어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산소 용존장이라든가 CO2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 공급하면 어가를 잘 관리해서 폐사율을 적게 할 것이냐. 또 IoT 기반의 다중여론 육합보호 시스템, 이건 위드케어라는 벤처가 돌아서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 CO2. 그게 현재 저희들이 줄여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화학을 많이 쓰면은 CO2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서 우리가 CO2를 사실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2020년가 연기됐고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이분은 산자부하고 연결돼 있고 스마트 양식장은 해수부, 그다음에 나래 IoT는 미래부.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크 화재 감지기라는 것은 대부분 집에 들어가서 전선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있는데 투와이어가 있을 때 하나가 선에 물려 있다. 그럼 되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디텍트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현재 집 안에 있는 그 선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경보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경보 보내주면은 그 경보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는 집 아래에 있는 선로를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축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계장이라든가 축사, 화재가 안 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쥐가
이빨이 성장할 때는 어떤 것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물고 뜯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전선이든 뭐든 다 긁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피부 벗겨지면은 거기서 계속 해가지고서 악화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디텍트 해가지고서 나중에 보내주게끔 현재 이거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일본 이치와 상사 쪽으로 1차 MOU 계약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기 인증 검증이고 또 하나는 EMI 검증 자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검증 세트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이치와 상사에다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증은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체적 흐름인데요. 이건 간단합니다. 단품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박스형이 있는데 단품제는 콘센트만 꽂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그거를 선로가 이상이 없다 했을 경우는 그린화되어 있고 선로가 문제 있다면 레드로 알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디텍트 해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양식장은 이 부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요 어가입니다. 어가의 센서 같은 다양한 센서를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컨트롤러 IoT 센서 컨트롤러를 설치해서 저희들의 싱플러그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버 기반을 통해 웹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디텍트 해서 어가에 대해서 산소 용존량을 잘 관리하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소를 적당한 시기에 잘 디텍트 해가지고 불어넣어 주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했고 현재 해수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요게 지금 센서 봉입니다. 센서 봉이고 요게 컨트롤러. 그다음에 여기에 좀 산소를 넣어주는 그런 이제 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찬가지 같이 시험해줘가지고 같이 현장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다중 여론이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기존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뭐냐면은 지하수 열을 해가지고 물탱거 저장해서 이 열을 대표가지고 온수통을 공급하면 여기서 열원을 해가지고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면 다시 물을 붓고 다시 지하수를 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는 한정이 됐었습니다. 고갈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하자 해가지고서 벤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해가지고서 태양열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기열 그 다음에 여기서 버리고 나온 열 가지고 저온을 빼가지고 저온은 저장 창고로 보내고 태양열과 공기열을 합해가지고 믹싱기에 물 데워가지고는 이 열 자체가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건 산자부 쪽에 같이 된 사업입니다. 일단 또 해외 농업 IoT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르투갈, 대만,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해외가 앞으로 농업에 관련된 IoT를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가장 잘 발달된 게 네덜란드 프리바입니다. 프리바 같은 경우는 센서 기술이 워낙 발달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조량 센서, 온도, 습도, CO2, 그 다음에 지열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센서화 시켜서 그걸 개다링합니다. 해가지고 알고리즘 짜가지고 온도가 이길 때 습도를 얼마 맞춰주는 다 모든 게 자동화돼 가지고서 그걸 하는데 개발은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현재 농업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농업은 미래다. 앞으로 20년, 20년, 40년을 내다보면은 좀 더 체계화된 농업을 갖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농업은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기 5G, 5G하고 그런 관계없지만 IT가 이렇게 현장의 농업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구나. 그런 사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질문이 올라온 게 있네요. 네네. 혹시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SKT가 사실은 스마트팜에 관련된 그 제조사는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농업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보조금 때문에 농업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안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K는 현재 나레트랜드라는 스마트팜 업체를 가지고서 SK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모뎀을 설치해주고 이동통신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KT는 KT 나름대로 거기에 있는 성우라는 데가 있는 성우 업체를 가지고 활용해서 자기 망을 제공해 각자
우리 BP 파트너사 있잖아요. 정해놓고 같이 가면 왜 이 시장이 크면은 다양한 업체를 2중, 3중으로 해면 되는데 워낙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 육성해서 농업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센터에서 3권만 지원금 300원 우선적으로 사실은 300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 펀드가 60%고 일반 펀드가 40%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농업이라든가 다른 거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300억 펀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청년에서 할 수 있게끔 만 35세 이하 막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에 입각해 해서 그런 분들 할 때 이 펀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기술사업자금이라고 괜찮은 여러 업체가 온다든가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K넷이라고 해가지고서 투자 파트너스가 별도이가 그 회사들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괜찮다 하면 투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요거 말씀이십니까? 네네. 이게 저희들이 아크 화재 같은 경우 이게 전기냐 이게 통신이냐 그래서 저희들 맨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일단은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일단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 같아 인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인정받은데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전기 쪽에 관련된 인증이 맞습니다. 전기 쪽에. 그래서 전기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내에는 끝났는데 특허도 확보해놨고 일본은 일본대 나름의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주화 상사가 그 모듈 제품을 가져가서 일본 전기 검증하는 협회에 가지고서 검증을 받고 모두 끝나면 제품 완료되면 그때 저희들이 수출하는 거로 현재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세종에서 와주신 강현춘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